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오늘의 주제. 바로 나이가 들으면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에 대해 좀 깊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매일 샤워하고 좋은 향수까지 뿌렸는데도 어딘가 좀 찜찜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손주가 예전처럼 이렇게 확 안기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서운했던 경험. 네네, 그럼요.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냄새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땐 사람 사이에 좀 거리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더 안타까운 건 정작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족들이 자꾸 창문을 연다거나 방향제를 슬쩍 옆에 둔다거나 그런 모습에 좀 속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상처보다는 좀 이해의 시각으로 따뜻하게 또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흔히 말하는 그 노인 냄새, 이게 정말 그냥 오래돼서 혹은 위생 문제일까요? 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이게 과학적인 이름도 있거든요. 투노네날이라고. 투 논의 날이요. 네, 이다시 노네날. 이게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우리 몸에서 노화 과정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화학물질이에요. 아, 그럼 병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그럼 그건 왜 생기는 건가요? 어디서 주로 생기죠? 그 일본의 한 연구소 발표를 보면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피지 있잖아요. 그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발생한다고 해요. 산화라는 게 뭐랄까? 몸속 기름 성분이 공기랑 만나서 좀 변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특히 등이나 목, 귀뒤같이 피지선, 그러니까 기름샘 많은 부위에서 좀 많이 나죠.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면 그럼 아무리 겉에서 씻어내도 한계가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겉에서 감추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개인의 위생 상태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냥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변화라는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해요. 그렇죠. 절대 자책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럼요. 다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디를 좀 더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특별히 좀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부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군데 정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째는 살이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나 목 뒤, 가슴 밑, 사타구니. 이런 데는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습기가 차기 쉽고 냄새 유발 물질이 쌓이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아, 통풍이랑 습기 관리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요. 예를 들면 두피나 겨드랑이, 가슴 같은 것. 여기는 피지선도 많고 또 습기랑 열이 머물기 쉬워서 냄새가 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세정제를 써서 좀 더 꼼꼼하게 씻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땀이랑 관련이 있겠죠? 맞습니다. 딱 맞추셨네요. 셋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같은 곳이죠. 사실 땀 자체는 냄새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피부 표면 세균이나 옷 섬유랑 만나서 분해될 때, 그럴 때 악취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는 물기를 완전히 아주 바싹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한 번 샤워하시더라도 이 세 부위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몸 바깥 관리, 그리고 몸 안 관리. 이 양쪽을 같이 해주는 거죠. 먼저 몸 바깥 관리, 그러니까 씻는 습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노네날 분비가 많은 귀 뒤, 목 뒤, 두피, 겨드랑이. 이런 데는 샤워할 때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한 30도에서 35도 정도 미온수가 좋고 순한 세정제를 쓰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샤워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말려줘야 합니다. 이게 매일 딱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꼼꼼한 세정, 그리고 완전 건조, 이게 바깥 관리군요. 그럼 몸 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먹는 거, 식단이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몸속에서 지방이 산화되는 걸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단 조절이 참 중요해요. 몇 가지 추천해 드릴 만한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깻잎이에요. 깻잎이요. 의외인데요. 네,
깻잎에 그 로지마린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드실 때 깻잎 같이 드시면 채취를 줄이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오, 깻잎 기억해둬야겠네요. 또 다른 건 없나요? 로즈마리나 루이보스 같은 허브차도 좋아요. 몸에 열을 좀 식혀주고 체내 산화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거, 뭐 토마토, 고추, 사과, 딸기 같은 과일 채소나 현미, 메밀 같은 통곡물 이런 거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음식들이 냄새 원인인 활성산소를 줄여주니까요. 반대로 좀 피해야 할 건 역시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 소세지 같은 가공육 이런 건 몸 안에서 쉽게 산화돼서 냄새를 더 나게 할 수 있으니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구기자. 이것도 간 해독이랑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니까 차나 죽으로 드셔보는 것도 괜찮아요. 와, 듣고 보니까 비싼 향수 이런 것보다 매일 내가 뭘 먹는지가 내 몸의 향기를 결정하는 거였네요. 아유, 나이 들어서 뭘 이렇게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이렇게 관리하면 얼마든지 향기롭게 지낼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기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사람은 또 향기로 기억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향기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태도로 가꿀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 이 작은 노력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신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는 태도까지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아주 유쾌한 경고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경고요? 어떤 경고일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셔서 몸에서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요. 어쩌면 예상치 못한 인기를 얻게 되실 수도 있다는 점. 하하하, 맞아요. 진짜 좋은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거든요. 어쩌면 노년에도 새로운 만남이나 좋은 관계의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 수도 있고 더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피곤해지시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몫입니다. 저희는 책임 못 져드려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책임이겠네요. 오늘 저의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만의 특별한 냄새 관리 비법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나눠주세요. 당신의 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당신의 건강하고 또 향기로운 매일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향기와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